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 지구 재건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맡겠다라고 제안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죠. 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여워지고 싶지도 않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중동의 리비에라가 되고 싶다. 중동의 리비에라. 이걸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리비에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동에도 리비에라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이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를 점령할 것이고 우리도 가자 지구에서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불발탄과 기타 무기를 모두 해체할 책임이 있다. 부지를 평평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들을 제거할 것이다. 수평을 맞춰야 한다. level it out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직역하면 수평을 맞추라는 이야기이지만은 그 의미는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가자 지구가 도대체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자에서 도대체 누가 살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답을 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것을 나는 상상한다. 지금은 전쟁의 폐허로 변해버렸지만 그곳을 굉장히 살기 좋은 휴양지로 뒤바꿔 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타냐후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와 함께 이 아이디어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를 정말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총리는 아주 대환영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럽 국가,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상당수가 이미 좌경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이야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유럽식 사회주의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반성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유럽에 있는 좌파 정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프랑스 외무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자 지구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렇게 성명을 내놓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고통과 증오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의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동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중동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두 국가 해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들을 국제사회가 계속 이야기해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게 제대로 두 국가 법으로는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전 인류가 다 보아왔습니다. 그거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해법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끝내 저지른 행태가 무엇이냐?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 두 국가 해법이라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 열강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가자지구 주민을 이주시키려는 트럼프의 대통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트럼프 회담에 앞서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대규모 파괴와 불발탄, 하마스 테러 터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자지구 재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 재건에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전하면서요. 이건 매우 비현실적인 타임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에서 15년 재건하는데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돈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돈을 투자하고 재건을 하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테러리스트가 만들어지지 말란 보장이 있을까? 또다시 이스라엘과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재건하는 과정에 다시 파괴가 벌어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만들어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가 내놓은 이 아이디어,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령을 하고 그 지역을 재건하는 작업을 미국 주도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천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획기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가자 지구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 복구하는 거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 외에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나선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자 지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히 함부로 누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엄청난 재산을 퍼부어서 완전히 싹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국적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나중에 동업자들끼리 싸움 벌어지는 그러한 판이 벌어질 게 뻔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 간의 긴장 갈등 관계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은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는 아랍 국가들이 뒤에서 돈 대줘 가지고 또 다른 하마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과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요소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아브라함 어코드 만들었으니까. 아브라함 어코드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평화협정 맺어주게 하고 더 이상 종교적인 인종적인 갈등 민족주의적인 갈등 때문에 결국 더 이상 싸우지 않게끔 일단은 묶어주고 그리고 가자지구 미국이 들어가지고 미군이 점령을 딱 한 상태에서 거기서 불발탄 제거하고 다시 땅 고르고 재건하는 작업을 하겠다. 누가 건드릴 겁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상당히 현실적인 방식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트럼프의 이 아이디어를 다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거의 만장일치로 긍정적이고 흥분된 분위기다라고 올 이스라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벤 그비르,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비르라는 사람이요. 또 도널드. 이거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히브리 말로 가자지구의 유일한 해결책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것이 가자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것이 그 다음 날을 위한 전략이다. 나는 총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 계획의 채택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실질적인 진전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벤 그베르의 정치적 동맹인 베잘렐 스모트리히라는 재무장관이 X에다가 올린 글을 보면 시편 126편을 써놓습니다. 트럼프를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로 써놓은 겁니다. 시편 126편에 3절인가 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지금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걸 써놓은 겁니다. 재무장관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트럼프가 팔레스타인을 평정하고 그것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주시키겠다 다른 곳으로 이런 막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하고 덧붙여 놨습니다. 초정통주의 샤스당 지도자인 아리 대리는 트럼프에게 당신은 유대 민족을 위한 신의 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적들에 맞서 이스라엘 국민의 오른쪽 편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자 전 외무부 장관인 엘리 코헨은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적인 아침이다. 진실의 편에 굳건히 서주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린다. 테러 조직과 이란에 대해 당신이 세운 정책은 중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세계를 더 안전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리쿠르당 크네셰트의 의원인 슐로모 카르히 역시 이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드문 순간이었다. 진짜 이스라엘 편은 트럼프였다. 기억하시죠? 트럼프는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반대했는데 트럼프가 강행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상징적인 조치였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 어코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미국이 힘이 워낙 있으니까 이 어차피 아랍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은 좋지 않다라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아주 강하게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최고의 동맹이야. 그냥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 옮겨. 왜 대사관이 수도가 아닌 엉뚱한 도시에 가 있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 모습을 딱 보여주는 순간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구나. 자, 이제 가자 지구에 미군이 주둔을 한다. 이제는 아랍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야당인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도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이며 안보 강화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임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다. 예전에도 이미 보여준 적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겨라. 아브라함 오코드 만들어라. 그는 연설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생각을 제시했으며 이는 모든 인질의 귀환을 우선시하는 전쟁의 목표 실현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야당 대표도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시온주의 성향의 우파 야당 의원이자 이스라엘 베이테노 당의 지도자인 아비그도르 리버만이라는 분도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헌신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육군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좋은 기자회견이었다. 바로 이 기자회견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자 지구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연구해야 하겠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연구해 나가자. 트럼프는 전 세계에 필요한 대통령이었다라는 걸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만간에 해결을 할 것이고요.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과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들은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될 일 지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세계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평화와 안정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트럼프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보들은 계속되고 있다.